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IT 모바일 부장 한준호입니다. 16번째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류균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수님하고 도쿄올림픽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께서 그 반일하고 혐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일본의 국가 에너지 소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일본의 국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지난 시간에 일본의 국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해주신 일본의 국가 에너지 소진은 상대적으로 한국 국가 에너지의 발양과 깊은 그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고 우리 모든 그 문화 산업 경제 심지어 국방 안보 면에서도 한국은 독자적인 세계 7위, 8위, 10위 이런 랭크가 돼서 나가고 있어서 한참 국가 에너지가 최대 한도로 발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반일 감정은 이제는 생각 차원을 좀 달리할 때가 됐다라고 또 감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아직도 그 한일 간에 아주 심각한 그 갈등을 빚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왜 생겼느냐? 그건 단순히 우리가 반일을 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것이 부당하게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약해가지고 국교 정상화 때도 제대로 건드려주지 못한 그것이 그대로 민족의 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다 용서를 해줄 수는 있는데 잊을 수는 없다. 이런 자세로 한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대법원의 배상 판결 같은 것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사법부는 삼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정부하고 상관없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배경도 이해가 가는. 다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권 분립된 가운데서도 그 판결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판결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가령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선고하되 이런 저런 정상을 참작하고 배경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4년, 5년을 한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 판결은 죄는 유죄는 유죄로 돼. 그 유죄를 따져서 책임을 분명히 가리진 않고 유예 기간을 주어서 보겠다라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를 비추어 한다면 그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일본한테 있다. 그러나 그 배상을 곧바로 현실에 두어 가지고 적용시켜 가지고 뭐 차압을 하고
강제로 뭐 기업에다가 뭐 하고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응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는 배상 판결을 내리되 이것은 집행을 어느 일본과 한국이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좁힐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한다. 네. 이런 단서를 좀 달았다든지 기왕에 그런 단서를 못 달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좋다. 그 배상 판결은 받아들이되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감안하고 또 한 번 과거에 어찌됐건 잘했건 잘못했건 한국이 그 동의를 해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배상 문제는 정부가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한테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집행유예 이상의 새로운 선진국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네. 막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이제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본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는 꾀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일본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국가에너지 소진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은 그 작은 나라에서 물론 한국의 2배 이상 가는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계에 비한다면 작은 나라이죠. 그 작은 나라가 일본 스스로의 우수성, 노력으로 인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간 거. 이건 그야말로 어프리시에이트, 상찬해줘야 마땅한 이웃나라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로부터 정상에 올라와서 왔다고 느껴지던 그 시점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 10년, 또 10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1992년 정도는 일본에서 그 버블 경제가 네. 정말 엄청난 기세로 올라오고 도쿄의 집안채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무슨 대규모 고급 저택 뉴욕 아파트 시세보다 도쿄의 맨션 한 채 값이 더 비싸던 그런 식으로 일본이 잘 달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요 얼마 전에 그 원로 기업인 한 분하고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본이 징용 배상의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보복 조치를 합시고 불화수소 수출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인데 이 원로 기업인이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뉴스를 접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접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됐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넘어설 때가 왔다. 저는 그때는 무슨 이게 비약인가. 근데 오랜 그 기술 경제인이신데 그분이 기술자이면서도 큰 기업을 하셨던 그런 원로인데 그렇게 90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한국은 그동안까지 배워온 일본이 먼저 앞서갔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부 일본을 따라 배우거나 일본을 카피하거나 일본한테 가서 기술 좀 주십시오 한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 것을 딛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데 일본이 저런 옹졸한 짓을 한다면 한국은 거기서 분발해가지고 오히려 그를 뛰어넘을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에 저는 대단한 감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무렵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블 10년이 그 진행되고 있을 그 무렵인데 한일 간에는 그 항공 노선이 도쿄 하네다, 하네다와 김포, 그 전엔 나리타와 인천공항이었죠. 그는 전기 그 항로가 가장 수지 맞는 그만큼 두 나라가 왕래가 잦은 그런 식 도쿄하고 이게 서울 노선 비행기 노선이었는데 어느 날 그 기업인이 비행기를 티켓 해가지고 도쿄에서 한국으로 오는 서울로 오는 그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올라서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뭐냐? 비행기 좌석이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로 도층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200석이라고 예를 들어서 200석이라면은 그 중에서 한 20%, 한 20석 내지 40석 정도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는 게 상례인데 그 서울과 도쿄로 오가는 항공 노선은 거꾸로 돼 있어. 비즈니스석이 160석, 이코노미석이 40석. 그리고 160석에는 일본의 회사원, 기업인, 이 전부 비즈니스석을 그게 일본의 버블 시대였습니다.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울에 초청받아서 오고 임의로 놀러 가고 잘 나가던 일본이 한국에 와서 재미있게 대접받고 즐겁게 엔조이하고 그런 시절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때의 풍경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이 바뀌었다.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있었나? 이제 말씀하시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일본이 그런 시절에 처음에 그 버블이 꺼지고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리먼 브로더스 같은 미국의 그 대금융공황 이런 것이 나가지고 또다시 일본도 그 잃어버린 10년을 또 한 번 연장해서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은 아베가 등장해가지고 보수 우파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이것이 이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10년 후에 보니까 시체말로 말짱 헛고 왜냐하면 그것은 돈 찍어내가지고 그저 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명목상 수입을 늘리고 그런데 그 거꾸로 실물 경제는 어떻게 했느냐 후쿠시마 원전 이 도호쿠 지방 대지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0년 동안에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거기 그 당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의 IT 기업, 일본의 잘 나가던 전자기업 이런 것이 계속해서 뒤로 처지는 그런 10년 토탈에서 30년을 그런 식으로 일본이 진행되다 보니 지금 일본은 이 시점에서
현격하게 경제가 뭐 간단한 통계하더라도 가장 명목상 아베노믹스가 로 해가지고 명목상 저 GDP가 올라갔을 때가 아마 48,000까지 갔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4만 달러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일본의 국가 에너지 소진 이게 혹시 뭐 적절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역전이 되거나 이제 예전에는 한국이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치고 올라와서 이제 일본보다 위에 있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예.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저도 그때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은 정말 반도체 하면은 삼성이 열심히 일본에 가서 배울 때입니다. 네, 네. 일본이 뭐 도시바, 히다치, NEC, 후지스 이런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50% 넘게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었고 또 1990년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12기업에 일본 기업이 6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10개 중에 6개. 10개 중에 6개가 삼성전자가 10위 중에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반도체 10위권 중에 들어있는 일본 기업은 도시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예에 불과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D램의 세계 1위인데 지금 브랜드 가치를 따져가지고 세계 10대 기업을 따지자면은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5위를 미국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때 IT 통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8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기업은 세계 브랜드 가치로 따져가지고 도요타 정도가 10몇 위이고 아무도 20위 안에도 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잠을 잤나? 그 기술력에 너무 자만을 했나? 너무 변화의 속도를 일본이 쫓아가지 못했나? 이런 의문을 당연히 우리가 갖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국가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소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의심 내지는 안타까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뭐 교수님께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또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 한국이 만든 이 만화가 또 일본에서 많이 읽혀서 그 일본이 만화 왕국인데 일본 시장도 또 한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이런 사례가 되나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그 애니메이션의 기저를 이루는 만화 이것이 세계 시장에서 용어가 잘 아시잖아요. 만가잖아, 만가. 만화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우리는 만화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은 만가. 이게 만화에 관한 한 일본이 종지국 같고 일본이 최대 세계 불변의 1위 국가였었죠. 근데 그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한테
과거에 한국이 만화 솜씨가 좋아가지고 만화를 정말 잘 그렸거든요. 한국이요? 한국이 예. 잘 그렸는데 전부 일본의 하청업체 역할을 했어요. 많은 그 종사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려서 그냥 주면은 그것을 일본이 망가 상품으로 팔았는데 한국이 지금 요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일본 도쿄에 지사를 내 가지고 자회사가 일본 망가 시장을 웹툰 시장을 장악을 해 가지고 순위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2위를 카카오 네이버가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만화라고 하는 웹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창의력이라든지 문화상품의 대표적인 다른 것은 뭐 기술력이 앞서는 장인 정신이 풍부한 일본이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창의력을 요구하는 만화 시장 또는 다른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그 문화 시장에서 한국은 괄목할 만한 약진을 한 반면에 일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거의 존재를 가치를 잃을 정도로 미미하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 에너지 소진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서 지금 반도체하고 뭐 만화 웹툰을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요즘 뭐 한류 이런 것만 봐도 제가 90년대 중반이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는 뭐 일본 음악을 이렇게 일본 음악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뭐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면은 뭐 한국 가수들이 그 자리를 다 메꾸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아마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탈 경쟁력. 네. 일본이 2020년도에 세계 경쟁력이 34위. 네. 그런데 한국이 23위입니다. 네. 일본을 뛰어넘어서 한국이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모든 콘텐츠 문화 상품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고 있고 그런 여세 그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인데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 일본을 우리가 그냥 턱없이 깎아내리거나 일본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볼 그런 시점은 절대 아니죠.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어낸 원동력, 국가 파워이죠. 일본의 장인 정신. 그런데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보고 공부했어요.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제가 이것은 하나의 단어를 제가 장인의 원용 빗대서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명인들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봉준호 감독. 이분은 기술자가 아니고 장인은 아니지만 영화계를 대표한 창의력, 창조 정신의 명인이다.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라면 모든 그런 분야에 걸쳐 수많은 한국의 명인들이 스포츠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여자 골프를 보십시오. 수많은 명인들이 나왔는데 이 명인이 장인처럼 1인자가 아니라 그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들로서 자리 잡고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장인은 수직적이지만 한국의 명인은 수평적으로 경쟁을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해가지고 수많은 장르에서 수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그 명인들을 수없이 배출을 해냈다. 이것이 문화 콘텐츠 쪽에서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면 스포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그 분야에서 음악 뭐 이런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BTS는 이제는 명인 반열에 세계적인 명인 반열에 오른 음악인이다. 이런 것이 한국이 이제 일본이 정체되고 일본이 국가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비약적으로 도약을 거듭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착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한일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그냥 적대시하고 그냥 반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세계 사회 어떤 발전에서 아주 어긋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일본을 그저 우리가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시하고 뭐 반목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 일본은 혐한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것을 고집할지 몰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일본의 국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길이고 우리는 일찍이 그런 남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을 핍박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민족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가장 약점이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평화지향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힘이 너무 없었다. 근데 지금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은 여전히 평화지향적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가치고 한국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착번해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서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 뭐 말씀해주신 그 말씀 중에 뭐 일본의 장인, 한국의 명인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좀 이 얘기도 더 말씀을 듣고 네. 싶은데요. 뭐 오늘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역시 한국도 이 국가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그 과거처럼 너무 그 반일 이쪽에 치우치지 말고 일본은 오히려 혐한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이라도 먼저 그 반일 이런 걸 버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게 그 뭐 모두에게 좋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한일 관계 이야기를 그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서 소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